공동재산을 모두 탕진을 한 걸 알게 되셨어요. 결혼 전 신용 상태를 몰랐다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모든 급여를 줬는데 나랑 약속한 거랑 다르게 재산을 소비를 했거나 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란의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그 신용 상태를 모르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외벌이로 돈을 버셨고 월급들을 모두 상대방한테 맡겨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과소비 등으로 우리 공동재산을 모두 탕진을 한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잘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퇴직금 등을 중간청산 받아서 상대방의 채무들을 다 다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상대방이 과소비로 이제 모든 채무를 발생시키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걸 알게 돼서 크게 다투셨거든요. 크게 다툰 이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셨고 이혼을 청구해서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사건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민법 840조에서는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막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결혼 전 신용 상태를 몰랐다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는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다라는 계좌를 보여줬는데 그거를 위조한 문서로 보여준 것이다. 이게 적극적 기망행위라고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나를 속인 행위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840조의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력을 속였다든지 직업을 속였다든지 가족관계를 속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거나 어떤 서류들을 위조해서 나한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쟁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급여를 상대방한테 맡겼는데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법률 쟁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혼 사유가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모든 급여를 줬는데 나랑 약속한 거랑 다르게 재산을 소비를 했거나 또는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낭비를 했거나 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상의 없이 모두 다 탕진하였다 라고 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다만 상대방이 우리랑 협의 없이 탕진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산 분할 문제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동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낭비를 해서 깎아먹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기여도, 상대방이 가져갈 몫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 없는 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통해서 그러한 채무들을 상대방 책임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단순히 맡겨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거는 이혼 성립, 그리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모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방향으로 주장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그냥 통보를 했어요. 법원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집을 나가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 가출의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 결정이 돼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 또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서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집을 나간 걸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재산 관리를 맡겼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통보를 안 하고 집을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슷하지만 각자의 사정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본인의 사례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한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